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의 민경진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기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면 안 되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연습생들이 있는 이유, 그런 기획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리를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아이돌이고 TV에 나오는 게 꿈이야. 그랬을 때 달콤한 유혹을 한다거나, 너 데뷔시켜줄게. 우리 회사가 지금은 작지만 다른 팀원들을 모아서 이제 데뷔를 시켜주고 방송을 할 거고 해외 활동도 할 거고 너 원하는 꿈을 이뤄줄게 하면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기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획사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연습생 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피해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회사지만 여기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 아카데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요즘은 아기가 걸음마를 뗀다라고 하면은 그 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SNS를 시작을 합니다. 아기 계정을 파서, 아니면 부모님 계정으로도 하시겠죠. 그런 계정에서 뭐 비주얼적인 부분만 딱 봤을 때 괜찮다 하면은 관계자 같은 분들이 DM으로 연락을 옵니다. 엔터테인먼트다, 아니면 이런 기획사다, 우리 아역 배우로 아니면은 단역으로 엑스트라로 한번 저희 회사 소속이 돼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문구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부모님들은 보고 내 자녀가 안 그래도 내 눈엔 너무 이쁜데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이쁘구나,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에 혹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컨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 애기 너무나도 괜찮다, 우리 먼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돌릴 수 있게 촬영을 먼저 하자. 이 촬영 비용은 몇백만 원 선이다, 이거만 내시면은 제가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홍보를 하고 다닐 테니 이 촬영 비용만 먼저 주시고 촬영을 먼저 진행하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엔터테인먼트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줬으면 줬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회사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뷔시켜주겠다, 방송에 TV에 출연시켜주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300만원? 몇백만원? 500만원만 내면 되나 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금액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 하면 안 되고, 지인분의 자녀분께서도 비주얼이 좀 괜찮다라는 이유로 정말 연락이 왔고 이제 어느 정도의 컨택도 했고 미팅도 했는데 결론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금액은 정말 단순 프로필 촬영 비용 300에서 500만원 가량 좀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활동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금액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B라는 지인분의 자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비주얼이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은 계속해서 DM이라든지 연락을 보냅니다. 촬영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다, 단역으로 출연시켜주겠다, 아니면 소개시켜주겠다, 일단 촬영을 먼저 하자.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생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단 한 번도 트레이닝 비용을 회사에다가 낸 적이 없어요. 뭐 보컬 레슨을 해야 되니, 아니면 영상 촬영을 해야 되니 의상을 사야 된다, 댄스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닝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회사 절대 없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도 보겠지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캐스팅할 때, 내 자녀를 캐스팅할 때도 상품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원석을 발견한다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가꾸어 나가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데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한다, 아니면 촬영 비용을 요구한다,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한다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만 내면, 아니면 몇천만 원만 내면 내가 방송에 출연할 수가 있겠구나, 이 금액만 있으면은 데뷔도 할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연예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돈을 여러분들께서 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매번 되새기세요. DM이라든지
캐스팅이라든지 길거리 캐스팅이라든지 연락을 받았다. 미팅할 수도 있고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죠.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냥 답장도 하지 마시고 차단하세요. 정답이고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계약부터 하자고 하는 회사.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사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기획사, 신생 기획사 너무나도 많아요. 당연히 대형 기획사에서 계약부터 하자고 하면 신뢰가 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형 기획사, 중소형 기획사라든지 신생 기획사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예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생 기획사, 중소형 기획사 이거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연습생이 되고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계약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나이에 가수는 아니지만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을 했고 엑스트라 활동을 먼저 했어요. 엑스트라 활동을 먼저 하다 보니 어떤 기획사 대표님과 연이 되어서 대표님 소개로 엑스트라도 여러 번 나가고 하면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획사 대표님께서 그러면 우리 회사에 계약을 해서 내가 너 배우로 성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우가 꿈이거나 아이돌이 꿈인 사람은 좋습니다. 당연히 하겠다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했던 경험도 있고 연습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친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반대로 그 친구는 계약 도장을 먼저 찍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새벽에 전화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계약을 하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배우 기획사고 아니면 조그마한 단역이라도 대사 한 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션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획사라면은 가는 게 맞지만 엑스트라만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되고 나는 솔직히 좀 비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엑스트라를 뽑는 거는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가지고도 엑스트라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엑스트라예요. 그렇다고 엑스트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기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단역이 필요해, 엑스트라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 아래 다른 기획사에게 연락을 하겠죠. 뭐 엑스트라 몇 명이 필요하다. 이 밑에 있는 회사에서 단역 지원 공고를 올립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지원한 사람들 선착순으로 몇 명 모집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로 모이면 된다. 복장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계약을 덜컥 해버리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계약을 해도 되느냐. 물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이미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작은 신생 회사라도 계약서라는 건 표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물고 싶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선택을 하라고 할 거예요. 투자를 사실 하진 않았지만 엑스트라로 몇 번 나갔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건 내가 케어해준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연결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 종이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비용이 발생했고 무슨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 활동 절대 하지 마라. 계약 깨주겠다. 이 계약을 깨주는데 연예계 활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도장을 다시 찍자. 해지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연예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계약 먼저 하자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계약보다는 미팅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도장을 찍게 되면 정말 추후에 여러분들이 연예계 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공연을 먼저 돌자고 하는 회사.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겪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어요. 대표님이었는지 실장님이었는지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오디션을 다 보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의 데뷔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다. 지금은 해외에 가서 공연을 먼저 할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다. 팬층을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데뷔 준비를 할 거다. 우리 CN블루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먼저 가서 활동을 하셨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건 데뷔에 대해서의 이 회사에서는 목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외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데뷔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연습생들이 댄스팀처럼 해외를 보냅니다. K-팝의 인기가 있는 소공연장에 가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아니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공연을 해요. 곡이 없잖아요. 데뷔를 하지 않았고 앨범 발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립싱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하면 K-팝에 열광하는 그런 해외 팬들은 이 공연을 보러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연만 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종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팜플렛을 나눠줍니다. 그 동네의 문화기 때문에
때문에 절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 기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내가 꿈이었던 한국에서의 데뷔가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공연만 하는 그런 팀을 만드는 회사구나. 교수님의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냥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 사람이 팀을 꾸려서 해외에 보내주면 해외에서 공연하고 들어와서 또 다른 곡 준비해서 또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한국에서 데뷔고 K-팝 가수라면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연습생 트레이닝을 거쳐서 데뷔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로 가는 게 좋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정말 이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사인지, 먼저 해외를 간다면 해외 갔다 와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회사.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에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억양이 좀 세잖아요. 제 의견을 얘기할 때도 이 억양 때문에 뭔가 불만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사투리 때문에 좀 불만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분께서 기분이 조금 나빴는지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시면서 너 사투리 한 번만 더 쓰면은 정말 매장시켜버리겠다, 아니면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고 보컬 레슨도 받았고 댄스 트레이닝도 받았지만 이 사투리 고치는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모독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바닥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피하는 게 맞아요. 정말 피해야 되는 기획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라고 좋고 신생 기획사라고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기획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캐스팅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 상황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무조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라는 문턱은 어렵지만 연습생이라는 문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캐스팅 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절대 낮추지 마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니어스 컴퍼니의 민경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